자, 안녕하십니까. 저 손팽쪽제비라고 닉네임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쪽집게처럼 제대로 암기하고 학습하는 비법. 제가 그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 어때요? 요즘 날씨 좀 추워지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앞으로 50년 더 살아셔야 돼요. 왜? 100세 시대니까. 그러면 야, 나는 정말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이거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전달할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공부를 할 필요성, 그리고 투잡하기 좋다. 투자. 그 다음에 은퇴의 최고의 자격증이다. 최고의 자격증.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를 하게 되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해평가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관련된 내용, 합격을 위한 전략.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는 우리 종로 박물관 학원 관계자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것은 항상 이제 합격 설명이 오면 우리 선생님들은 부담감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여름에 하시죠. 근데 야, 이분들을 정말 합격해서 마지막에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짐작이. 손해평가 공부의 필요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뭐예요? 의식주. 그러면 그 식이 농산물이죠? 축산물이죠? 그러니까 이 직업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농작물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손해평가는 계속 있을 것이다, 이건. 자, 작년에는 태풍이 있었지만 금년은 오지 않을 거야. 단정할 수 있어요? 없죠. 자, 오늘 내가 자동차를 몰고 나가. 예전에 접촉사고 났어. 이제는 앞으로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자신할 수 있어요?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평가사는 그 손해평가 업무를 하게 되고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다. 지금 이거 보시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남은 자, 우리 인생이 몇 년 남았다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30대 이렇게 40대 보이시는데 난 더 남았는데 이렇게. 자, 가는 날을 알 수는 없지만 간 날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택연금 이런 걸 보면 10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00세. 그러니까 앞으로 몇 세 시대? 100세 시대. 여러분 그 쉽게 죽을 수 없다? 죽으려고 그러면 앰뷸런스하고 실하고 살려놔 버리고, 죽으려고 그러면 살리고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이제 100세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야, 이거 평생 직장이 필요하다.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자, 평생 직장을 만드는 것은 평생 직업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직업이 직장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자격사의 하나의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 필요하다. 자, 빨리 손 드세요. 저 빨간 바탕에 해당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이 나 공부머리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학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이걸 정리하려면 정말 진짜 머리가 없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지적 능력이 좀 떨어져, 이런 사람도 이 박몽활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통계치를 보면 대부분 합격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 60대입니다. 50대, 60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은퇴 후 인생 제2막, 그렇죠?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60대, 그 다음에 40대, 이런 순서로 현재 시험의 합격자 비중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나는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어. 나 60이 넘었어. 이거 노인 취급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가지고 그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면 나 60세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런 젊은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다니까 요즘. 그래서 앞으로 우리 100세 시대에 지금 여기 50대 60대 계신다면 남은 인생 여생 50년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사실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국민연금 충분합니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자격증 손해평가사가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난 공부한 지 오래됐어. 괜찮습니다. 학원이 해결됩니다. 학원이.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 보면 이제 은퇴 예정자, 지금 여기가 이제 공인중개사도 이제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중개업을 하신 분도 있어요, 간혹. 자, 그런 분들도 관심이 대상입니다. 겸업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본갈 이사철 때는 일이 많지, 공인중개사. 그죠? 근데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때요? 추워요. 그때 우리는 평가 결과에 보수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따뜻한? 아셨죠? 호주나 동남아 쪽. 오케이?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어. 자, 다행인 것은, 자, 일단은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의, 지금 이것은 대부분 시험들이 그래요. 관악 40점,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험은 1차보다는 2차가 관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1차를 잘 못하면 2차도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기초 지식을 1차에서 닦아서 가야 되거든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선택했다면 집중. 선택과 집중이다. 자, 문제가 심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휴대폰을 여러분 꺼내서 한번 보시면 시중에 범람하는 유튜브라든지 무료 동영상 엄청 많아요. 한 번에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아마 집에서 손해평가사가 뭐지? 한번 검색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무료 동영상이 이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아요. 여러분을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책임을 짓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돼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소중한 시간을.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와 2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 1차 시험은 6월 초에 있고요. 2차 시험은 이제 9월 초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1차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비는데 그때 좀 준비를 해서 2차 시험을 보겠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 그러니까 1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이긴 하지만 1차 할 때 2차 수업을 같이 들으셔야 돼요. 서로도 연계돼 있어요. 1차, 2차를 동시에 한다. 그리고 6월 초에 1차 시험은 반드시 합격할 거거든요. 자신이 있거든요. 자, 리액션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1차는 반드시 합격할 거니까 합격을 한 다음에 2차를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1차 준비하면서 1차는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차를 합격해야 이 시험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1차, 2차를 병행하셔야 돼요. 병행하셨다가 나중에 2차에 집중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돈 없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느냐?
솔직히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루에 커피 있잖아요. 왜? 그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들고 많이 다니시던데. 그 한 잔 정도 드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잔은 먹는다. 자, 이제 앞으로 저 수험생이 될 것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음을 좀 여세요. 자, 그 돈이면 사실 여러분 이 전체 커리큘럼에 수강료 부담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담배 태우신 분들 담배 끊으시면 됩니다. 건강에도 좋고, 그죠? 4,500원인가요? 올랐나요? 4,500원 맞죠? 이것만 줄여도 전체 커리큘럼에 수강료 부담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하십니다. 아셨죠? 세상에 무엇은 없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부담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야 여러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죠. 저 검업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 인생 임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투잡 이야기를 많이 해요. 투잡이 무슨 뜻이에요? 잡이 직업이죠. 뭐 이런 설명까지 해드립니다. 실제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모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직업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직업들은 법률로 다른 직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빼놓고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우리 중개사 합격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개사무소에 근무를 하시다가 겨울이 되면 선글라스 끼고 가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여름에는 현장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뭐 보상 받고 뭐 이런 거 작업을 끝난 다음에 보수가 생기면 겨울에는 따뜻한 봄나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중개사무소에서는 누구 두고 그렇지, 직원 두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편의점을 한다. 그럼 편의점에 누구 두고 직원 두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투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자, 여러분이 대부분 직업들을 보면 머리를 조아려야 할 일이 많아. 아쉬운 소리 하고. 아니, 내 머리 지금 희끗희끗하고 말이야. 지금 50을 넘고 60이 돼 가는데 젊은이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이런 거 나이 들어서 하고 싶습니까? 요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 가면 내가 왕이야. 내 평가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이게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분이든 나이 든 분이든 간에 이 직업을 가진다면 이것만큼 좋을 게 없네요. 선생님 보수는 얼마나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그 일의 양에 따라 좀 다른데 최소 25만에서 35만 원 정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일이 맡겨집니다. 그러니까 100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35만 원 받게 되면 3,500이죠. 노후자금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일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재해는 점점 늘어나고 줄어들고 지구온난화 늘어나고 농부들 보험의 가입 수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정부가 1차 산업 보호는 완화하고 강화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희소식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본다면 뭐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손해평가반이 이제 구성에 참여를 안 한다. 뭐 손벌 미룰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불이익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손해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률상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일부 이제 손해사정사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 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법률에서 금하고 있지 않는 한 뭐 할 수 있다? 겸업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직업, 자, 내가 뭐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나 무슨 직업이 있어. 상관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주택관리사는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법인이 취직하면 직원이 돼요. 그럼 약간 얽매이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수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일 안 한다 해서 자격증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일신에 종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유롭게 내가 소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고소득 자격증이 아닙니다. 고소득 자격증은 쪽박 아니면 대박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공인중개사나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되면 어때요? 쪽박이 될 수도 있어요. 중개사 하면서 거기에 한 명도 안 와. 그럼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건 그렇지 않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평가 업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소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에.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해평가사하고 감정평가사 평가사죠. 이것은 정부가 일을 줘요. 감정평가사도 매년 표준지 공시가 산정합니다. 그것도 연봉이 확정적으로 한 3,500 정도는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일하기 나름이야. 우리는 변동성이 더 커요. 거기는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국토 전체가 면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더욱더 많은 수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그만큼 전망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경쟁자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소득이 가능하니까 어때요?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추울 때 어디 가야 된다고요? 호주 가야지. 시드니 한번 가야지. 동남아 가고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다른 자격증 한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 어때요? 영업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지켜야 돼요. 심지어는 말이죠. 퇴근을 했는데 불도 켜놓고 가시더라고. 전기료 아까운데. 그게 이제 현실이야, 현실. 주택관리사는 취직을 해야 합니다. 취직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 시험도 쉽지가 않은데 학교 가고 봤더니 취직이 안 되면 그냥 노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그런 또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행정사, 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돈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느낌 오시죠? 그리고 시험도 어렵고 말이죠. 그러니까 봐요. 최소한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게 대부분 자격증이에요. 근데 예외가 뭐라 그랬어요? 평가사 2개예요, 2개. 2개. 자, 뭐?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 100% 우리 수험생이 될 것 같아요. 수강생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시킬 거야.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 자, 누구누구요? 뭐라고? 손해평가사. 그 다음 뭐? 감정평가사. 이 평가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재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항상 생기거든요. 그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나중에 희소식을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 2023년 5년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앞으로 업무 영역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희소식 다음에는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학기 간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27년 이후에는 감옥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간평사처럼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놓고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절대평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1000명 넘게 또 합격을 하죠. 1300명인가요?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합격자 배출을 적어도 한 3년 이내에 4, 5천 명 더 늘려야 돼요. 손해평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인 중에 5년 이상 이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래요. 뭐가 부족하니까? 손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받아가셔야지.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게 되는데, 자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뭐가 다르지? 자, 손해사정사는 대인 대물 사고 있죠? 자동차 사고라든지 이런 거, 재물이 손괴할 연대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좋아. 그럼 평가사는 말이 하나 더 붙는 게 있네. 감정평가사. 자,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야? 이걸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농작물에 피해가 생겼을 때 피해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그래서 평가를 하긴 하는데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격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우리는 손해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그런데 지금 봐요. 예를 들어서 농가가 100가구가 있어요. 근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가구라 칠게요. 지금 60% 넘어서고 있습니다만 50가구라 칠게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면 다 사고 생겨요? 그건 아니죠. 그럼 거기에 10가구가 사고 피해가 있어. 거기다 손해평가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50가구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 가입 요건이 되는지 가입 심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업무도 하게 돼요. 그러면 10가구에 대해서만 하던 일이 5배로 늘게 되는 거죠. 짐작이 좀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보험 인수 과정에서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면 일은 더 뭐 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 통장은 뭐 해지고? 뚱뚱해지고. 여태 좀 웃어주는 매너, 배려심 없는 관객들, 응? 통장 뚱뚱해지고 내 몸은 비대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기회가 있다. 야, 이게 희망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27년 이전에 합격하는 게 좋겠다. 27년은 감옥이 바뀔 수도 있고 잘못되면 뭐가 돼요? 상대평가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전체 경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 26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신다면 3년간 노후 보장 티켓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기 전반이 힘들어요 지금. 그 안정적 수입을 주는 이런 직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그렇지. 그럼 너는 무슨 일을 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무슨 일을 하는 거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업무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하고 손해평가. 여기 이제 주 업무예요. 주 업무. 그래서 업무 할당을 받게 되면 현장에 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그렇죠? 손해액을 산정해서 현장에서 보험금 계산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자료만 제공하면 테이블 안에 딱 집어넣으면 보험금이 나와요. 사실은 요건에 맞게 넣으면. 그런데 시험이다 보니까 2차 2과목에 보험금 계산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한테는. 그러나 현장에 가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이 보험금을 계산해가지고 보험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일은 없어.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시험은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답안을 적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은 손익을 평가하는 초점이 있고 보험금 산정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공부를 해야 한다. 아, 자격증 취득하고 싶어. 빨리 표시해봐요. 몸으로. 취득하고 싶어요? 취득하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좋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취득해야지. 어머, 부담이 확 나타났어요. 과목이 이제 총 5과목이죠. 제가 이제 이따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 드려야겠는데 잘 봐봐요. 이 2과목이 법과목이죠. 그죠? 부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법 다 있어. 그래서 책상 치면서 막 노래 부르면 합격하는 시험이야. 그 다음에 재배와 원예작물학 이것은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뭐 농대를 나오지 않는 한 이것을 100%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25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히면 과락 40줄 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10문제를 넘기자 이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 근데 실제로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좀 하면 20문제 가까이 맞아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안정권이 좀 하고요. 이 나머지에서 득점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요령은 이따가 말씀드릴게.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객관식 사지선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 자격 시험들 또는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시험들이 다 사지선다가 되게 기본 틀이에요. 특이하게 공인중개사 오지선다라든가 뭐 몇 개 시험들이 그러는 거지 사실은 대부분 시험들이 사지선다입니다. 우리도 사지선다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아. 오히려 사지선다가 일반적이고요. 오지선다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지선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관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법과목 2개 암기법으로 책상 치면서 노래 부르게 하고요. 이거 해드릴 거고요. 요것은 이영복 교수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제가 주로 담당이 쪽제비야. 쪽집기처럼 제대로 암기하고 학습하는 비법을 전달하는 쪽제비. 그래서 요 작업을 제가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여기 보험금 산정에 이영복 교수에게 제가 토스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여기 암기해서 이쪽 가면 부담을 확 줄이게.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이 좀 외워야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충분히 암기하면 여기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고 요거 조금 어려워. 계산 문제니까. 이것도 전략을 어떻게 짠다고? 몇 점만 넘기자? 요거 계산 문제 나온다니까? 40점만 넘기면 돼요. 전략을 잘 짜야 돼. 여기는 1과목, 2과목에서 득점을 많이 하고요. 여기서는 1과목에서 득점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쪽제비처럼. 알겠죠? 오늘 처음 보긴 했지만 민망하긴 하죠. 처음 보면 사람 좀 낯이 좀 긁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표정이 아직도 굳어 있어요. 즐거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들이 앞으로. 그리고 똑같아. 1차나 2차나 과락 40점,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는. 알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리고 법령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경연제로 실시할 수 있다. 서술형으로 할 수 있다. 상대평가할 수 있다. 막 그런 게 있어요. 법령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같이 여기 계시면 다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냥 동료야. 자, 시험을 보러 간다. 경쟁자 아니에요. 그리고 1차 시험 합격하면 어느 시험이라 그렇습니다. 다음에 1차 면제해 줍니다. 근데 요거 안 돼. 금년에 1차 하고 1차만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6월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2차 한다. 절대 안 된다. 응? 내가 다른 건데 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1차와 2차를 병행해서 하세요. 그래서 금년에 좀 2차가 좀 점수가 부족했다. 그럼 다음에 단박에 2차 합격합니다. 전략 들어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봅니다. 일단은 평균 60을 넘겨야 되고요. 과락 40점 넘기는 건 다 그래. 대부분 시험 그래.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 응? 그리고 모든 과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과목을 동일하게 시간을 낭비해서 한다, 반복한다, 이거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습 전략이 필요해. 이걸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내가 이거 점수가 좀 잘 나온 이런 과목 같으면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죠? 근데 봤더니 야, 이건 외워도 나는 내 머리로는 안 돼. 자, 쪽제비가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이제 기억을 못 해. 그래도 합격하는 방법은 그거 안 풀면 돼. 2차는 10문제거든요. 그 한 문제 포기한다고 해서 나머지 9문제를 다 틀린다는 보장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것을 뭐 응? 지금 공부 좀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까지는 절대 정리가 안 돼. 해봤자 계속 헷갈리기만 하고 뭐 정리해서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막 자꾸 그래요. 근데 그거 물론 제가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외우기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암기법 만들어놨는데도 다시 봐요. 다시.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지금도 연구 중.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떠드는 중.
연구는 안 하고. 자, 그래서 충분히 우리 합격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1차 과목 이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그 세 과목이 있는데 전체 25문제씩 해서 75문제예요. 그럼 평균 60점 맞으려면 몇 문제에 맞춰야 돼요? 봐요. 계산 안 된 걸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평균 60점 맞으면 45문제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럼 봐요. 아까 재배학 원예제 작물학을 제가 10문제 맞추면 40점 가량 넘긴다 그랬죠. 자, 이걸 기억 못하는 머리 정도도 제가 좀 감당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노력해 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45문제에서 10문제를 빼버리면 35문제 남죠. 그죠? 그것을 나눠서 득점하면 돼요. 그러니까 70점씩만 맞으면 합격한다니까. 1차는. 그러니까 1차는 합격률이 학원 수강생의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수년간 보았을 때 거의 결석 안 하고 착실히 나오신 분들은 거의 99% 합격합니다. 아니 100%는 좀 사기지. 제가 봐도 좀 그건 너무 심했고 거의 99% 합격해요. 근데 중간에 미리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좀 안 될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의 1과목, 2과목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옵니다. 다른컨대 암기법 제가 해드린 대로 소리 내서 읽고 그것만 하면 거의 1과목, 2과목은 100점 가까이 나와요. 그럼 이거 몇 개만 맞으면 돼요? 과락 넘기려면? 자, 생각 좀 해봅시다. 10개 맞으면 10개 넘기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 내용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재배학 원예 작물학 뭐 지금 농학 전공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또 경험도 있으시고 뭐 석사도 마치시고 하신 우리 이현목 교수가 이걸 맡아서 해줄 거예요. 정말 뭐 전문가니까. 그러나 여기에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저에게 좀 집중하세요. 저도 인기를 좀 얻고 싶어서. 자, 우리 이현목 교수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저보다는 좀 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35문제 이상 득점하고요. 여기 10문제 이상만 득점 합격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생겼어. 요걸 대충 이라 그랬더니 세상에 벼나무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질 않나. 이삭이 뭐예요? 물어보지 않나. 솔직히 여러분, 나는 오미자하고 복분자하고 구분할 줄 안다. 손 들어보세요. 생긴 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물이 돼서 너무 모르면 아무리 그렇지 현장에 가가지고 손해평가를 하는데 자 오미자가 어디 있지 이것도 못 찾고 어떻게 해? 복분자가 뭐야? 뭐 이러면 안 돼. 오디는 아세요? 오디? 그래서 오디 있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적어도 작물이 돼서 좀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손해평가사인데. 그래서 그런데 만족합시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즐겁게 듣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따가 제가 이제 교재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1과목입니다. 이건 주로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보통 이 수험생들이 이걸 암기 과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잘 봅니다. 지금 이걸 모르면 2차 2과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 한번 이야기해봐요. 뭐 평년착과랑 이런 게 나오는데 그 1차 1과목이 나와 이미. 근데 뒤에 가면 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다뤄보고 2차 2과목에서 이걸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과목, 2과목을 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일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그 사실 보험금 계산은 2차 2과목 주가 되는데 지금 약간 침범하고 있어요. 1과목으로. 최근에 추세를 좀 보면 그래서 같이 해라. 1과목과 2과목을 별개 과목을 하지 말고 같이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거 실제로 이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뭐 표본도 얼마나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다 그거 하는 거 있어요. 현장에 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는 이런 것들 샘플도 채취하고요. 뭐 그런 과정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그런 거 묻지도 않아. 실제 시험은 보험금 계산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출제를 하면 그 숫자 같은 거 외워라, 막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기입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암기법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응? 암기법 재밌는 게 많아요. 깜짝 놀라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보험금 산정이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보험금을 실제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 시험에서는 우리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합니다. 공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보험금 산정이에요. 사실은 이 시험은 아시겠죠? 자, 대충 느낌 오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상대적으로 2과목 득점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 집중해야 돼요? 족집이 1과목. 1차는 뭐? 두 개. 암기법. 알았습니까? 제가 요즘 잠이 안 와요. 암기법 새로 개발도 좀 해야 되겠고, 아니 계속 그 쓰면 그것도 좀 식상한 것도 있거든. 책임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1과목에서 고득점 하면 2과목은 부담 없다니까 40점만 넘기면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럼 된다니까. 야, 참 이렇게. 예. 그러니까 순간 선택이 반평생을 좌우합니다. 유명한 광고 카피. 자, 드디어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것인가? 자, 지금 보면 독학하다가 오신 분 있어요. 독학하시다가 오신 분 있죠? 자, 손 들지 않도록 합니다. 있어 분명히. 근데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업무 방법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응? 이 내용이 뭐지? 라고 한참 뒤에 또 뭐 용어가 또 등장했다가 막 앞서기 뒤서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어 문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사진을 준 거와 똑같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교재들 보면 매년 4월 말쯤에 발표되는 업무 방법서라고 있어요. 요걸 그냥 양가를 1번, 동그라미 1번을 A 이런 순서만 바꿔가지고 편지해서 출간을 하고 있어요. 그 업무 방법서지. 거기다 자기들 문제 좀 넣고 이게 교재. 이거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출간 예정인데요. 지금 작년 교재의 그 편지가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4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 업무 방법서를 그대로 이제 지금 금년에 우선 출간했고요. 그리고 4월 중에 새 교재가 다시 나옵니다. 그때 교재를 바꿔드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체계도를 만들어서 딱 보는 순간 한눈이 들어올 수 있게. 알겠죠?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전체 책이 안 잡혀 있으면 내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독학하면 그게 문제야. 중도 포기한 사람 많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 빼놓고 힘들고요. 자, 인강하고 우리 실강, 인강을 병행하는 거. 제가 권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실강과 인강을 겸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물론 인강만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다른 것은 박물관 인강은 스튜디오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 지금 실강하는 것을 녹화해서 강의를 진행한 것을 그대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스튜디오 강의와 달라요.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 실강을 내가 신청하게 된다. 그럼 정말 좋아요. 이번에 집사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수험생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집사를 드리는 거 똑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잘생긴 집사 봤어요? 저렇게 미인인 우리 방금 집사들 봤어요? 집사를 두고 진도 밀리지 않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강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어도 와야 돼요. 출근하시라고. 출근하듯이 오셔야 돼. 대신 월급 언제 나와?
합격하고 나와요. 알았죠? 지금 출근하듯이 오셔야 돼.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오세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 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우리 노후대 빌리안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농산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가장 좋아요. 이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극을 좀 주고 경각심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그 카운터에 벌써 1차 책이 나왔던데 문제집은 따로 내겠습니다. 문제집을 지금 미리 내게 되면 중간에 법률 개정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문제집 따로 내는데 뭐 기출문제 해봐야 뭐 그죠? 자 그래서 1차 교재를 딱 보는 순간 놀랄 수 있어요. 제비학 파트를 보면 시중에 있는 교재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1차 공부해 오신 분들 이따가 가시다가 카운터에 샘플 책 한번 보시고 책이 이렇게 생겼다고? 박물관 달라요.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신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1차도 그랬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 개정을.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 학습.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시험장에 문제 풀어야죠. 문제 적응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는 물론이고 모의고사까지. 자, 우리 직장인 자영업자들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자 어떤 시험이든지 이것은 기본이에요. 자, 시간이 없을 때는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이라고 그래요. 이미 기자를 써서 이미 출제됐던 문제를 뭐라 그래요? 기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뭐가 출제됐지 이걸 좀 보고 거기에 좀 중점을 두는 방법이 일단은 급할 때는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학원 시스템이 종로하고 평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로는 이제 평일, 월화, 목금 이렇게 하고 있고 평택은 주말반 좀 벅차긴 하죠. 토요일 일 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금한 게 있다 바로 그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동영상 이게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이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동안에도 휴대폰 요즘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그죠? 그걸로 복습도 하시고 그죠?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실강하고 동영상을 같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업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1년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거의 뭐 2차까지도 거의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힘들다고 나태해가지고 막 하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것만 아니라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다음 직장인과 자영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철저한 자기 관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오늘 쪽제비가 가르친 거 봤더니 이해가 좀 잘 안 돼. 그래서 언젠가는 이해가 되는 다음 게 준비가 돼 있어. 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어디 뭐 유튜브 가서 무슨 무료 동영상 보면서 시간 보내고 아이고 이거 뭐야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선택과 집중. 아시겠죠?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제 1차하고 2차 이렇게 뭐 진행하는 것도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독학 불가능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어요. 수험 기간 길어져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장수라 그래요. 이때 웃어주는 센스 있어야 돼요. 예? 장수래. 재수도 아니고 장수. 그래서 우리 강의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데 지금 시중에 있는 그 무료 동영상, 뭐 유튜브 이들의 수입은 주로 교재 판매에 있어요. 교재가 좋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을 막 비판하고 싶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안 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 짤막짤막 이루어가지고 모든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터넷 동영상 그 수업들을 보면 현장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전자기판 하나 놓고 까짝까짝 하면서 책 읽어주고 그거 끝내는 게 그게 강의입니까? 저 많이 봐봤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를 어떻게 하고 본 것도 많이 있어요. 봤더니 책 읽어주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뭐 설명이 없어. 왜 그런지를 설명이 없어. 설명이. 그럼 뭐야 이게. 그럼 자기 혼자 책 보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동영상 켜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강이 가장 좋습니다. 불가피하면 뭐하고 병행한다? 동영상에서. 자, 어떤 학원에 와야 돼요? 51년의 역사의 전통. 제가 이 수원가에 발을 디딜 때 그때도 제가 방목학 책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 교재를. 지금까지 방목 교재만큼 신뢰할 만한 책이 없었어요. 제가 책 쓰면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뭘 이렇게 점검을 많이 하고 이야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역시 방목학이다. 훌륭한. 그래서 검증된 교재하고 강사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 반짝 생겼다고 사라지는 이런 업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 교육사업은 철학이 있어야지. 돈벌이 집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경영의 기본 마인드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비용 낭비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여러분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자, 1차 시험 여기 있고요. 지금 이번에 발표됐어요, 어제. 자, 6월 초에 지금 시험 예정돼 있고 비슷해요. 어제 시험 예정이 나왔는데 9월 초에 있는 거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 커리큘럼 지금 저 자료 받으셨죠? 그거 가지고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실강이 있는 학원 어디입니까? 1타 강사진을 볼 수 있는 이 학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랜 전통과 기반이 탄탄한 학원, 공부량을 줄여줄 수 있는 학원. 거기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자,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해? 공부는 언제 해요?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생이 가장 젊은 시간 언제? 지금 이 순간. 인생 이모작의 씨앗을 뿌릴 시점은 언제? 지금 이 순간.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때다.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 기회가. 선택과 집중. 여러분이 나설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다 누가 돼야 돼요? 손해평가사 전문 자격인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